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연등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특별전이 열렸습니다. 1200년 전 자료부터 유네스코 인증서까지 다양한 전시물이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BTN 불교TV는 귀중한 영상 자료를 조선왕조실록처럼 세 곳에 분산 저장해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특히 컴퓨터 바이러스의 침입에 대비해 보안에도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재단법인 법보선언이 동국대 일산병원에 40억 원을 쾌척했습니다. 동국대 일산병원은 기금을 바탕으로 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해 연말까지 최신 로봇 수술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박상국 동국대 석좌 교수가 순천 송광사에서 특강을 개최했습니다. 박상국 교수는 세계 최초 금속 활자본이 직지가 아니라 남명 증도가 공인본이고 송광사에서 발간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영국의 유명 사진작가 마이클 캐나와 김승영 설치 미술작가의 2인전 리플렉션이 개막했습니다. 한국의 불상 사진과 방가사유상 설치 작품이 어우러지며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4일 수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수요일 첫 소식입니다.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연등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특별전이 열렸습니다. 1200년 전 자료부터 유네스코 인증서까지 다양한 전시물이 등재돼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이은하 기자입니다. 연등회의 시작으로 알려진 가난한 여인의 등불 일화를 기록한 1200년 전 근본설 일체유부 비나야 약사에서부터 삼국사기와 가장 최근의 유네스코 인증서까지 연등회 보존위원회와 불교중앙박물관, 국립무형유산원이 연등회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 등재를 기념하며 오늘부터 마음과 세상을 밝히는 연등회 특별전을 시작합니다. 조기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을 비롯해 종단 주요 스님과 조현래 종무실장 등이 어제 개막식으로 전시회 문을 열었습니다. 연등회가 각 시대마다 그 시류의 모습을 보이며 창조적 정신 전승된 역사를 되짚어보고 문화적 가치와 정성이 담긴 소중한 의미를 나누고자 기획된 본 특별전이 코로나로 지치고 힘든 많은 분들에게 잠시나마 쉬어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조현래 종무실장을 통해 연등회 세계유산 등재를 축하하고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우리 전통 문화가 지난해 12월에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에 등재된 것은 매우 자랑스럽고 기쁜 일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앞으로도 우리 전통 문화가 세계인들의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전시 시작을 알리는 테이프 커팅에 이어 연등행렬의 연원과 구성, 역사와 문화 등 제작 과정 등 3개 전시로 구성된 특별전을 관람했습니다. 세계유산 등재 인증서와 무형문화재 보유단체 인정서를 비롯해 삼국사기 등 연등회 관련 문헌과 자료 외에 진북사 관등도와 1920년대 연등회 사진, 1962년 연등행렬 약도 등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특히 연등행렬을 애니메이션으로 재현한 구간에서는 코로나19로 시민과 함께하지 못하는 연등회를 체험하는 듯해 호응을 얻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전시가 자주 열리고 많이 홍보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하게 느끼게 하고 그다음에 이 어려운 세상에서 또 이렇게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갖다 볼 수 있는 한 단면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연등회 세계유산 등재를 기념하기 위해 열린 마음과 세상을 밝히는 연등회 특별전은 오늘부터 7월 23일까지 불교중앙박물관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BTN 뉴스 이은하입니다. 망각과 기억의 갈림길에서 다음 세대로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BTN 불교TV 아카이브에 대해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조선왕조실록처럼 세 곳의 분산 저장해 보안과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기억의 서랍에서 꺼낸 사료들이 현장에선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하경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빅데이터 시대의 불교 문화의 기억 저장소 역할을 하고 있는 BTN 아카이브. 기억의 서랍에서 꺼낸 사료들이 현장에선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직접 찾아와 봤습니다. BTN 아카이브 영상을 복원하는 시스템인 CMS를 통해 복원 작업이 한창입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열람하듯 영상 기록들을 복원해 재송출을 준비합니다. 오랜 기억들의 편린을 모아 새로운 다큐 영상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아카이브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열반하신 큰 스님들의 법문을 다시 재제작해서 시청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고 또 큰 스님들의 행장을 모은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데 아주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CMS를 통해 복원 명령이 내려지면 MPS 운영실의 자동화 기기는 영상 복원에 분주해집니다. BTN 아카이브에 약 20만 개에 달하는 영상 콘텐츠를 손쉽게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서비스가 콘텐츠 매니지먼트 시스템, 즉 CMS입니다. 한 번의 검색으로 더 많고 정확한 관련 영상들을 찾아내 자료 접근성을 높이고 업무 처리 속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CMS 브라우저를 통해서 검색을 하면 훨씬 더 쉽게 찾고 사용하는 사람이 편리하게 쓸 수가 있겠죠. 예전에 비해서 제가 체감적으로 느끼기에는 10배 이상의 더 많은 자료, 더 정확한 자료를 찾을 수 있고 그만큼 시간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더 그 결과물 또한 더 훨씬 좋아질 거라고. BTN은 근현대 한국 불교의 생생한 현장의 기록을 영구 보관하기 위해 2013년 아카이브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국내에서 불교계 유일의 영상자료 아카이브를 구축한 BTN은 조선왕조실록을 4곳의 사고에 보관하듯 자료의 안전을 위해 3곳의 시설에 각각 보관하고 있습니다. 특히 컴퓨터 바이러스의 침입에 대비해 보안에도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자료의 안전을 위해서 3중으로 백업을 실시하여 각각 다른 장소에 안전하게 지금 보관이 되고 있습니다. 각 사찰에서 보관 중에 있는 귀중한 자료나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언제든지 저희 불교TV에 의뢰를 하시면은 아카이빙 시스템에 의해서 안전하게. 2600년 전 부처님의 가르침이 8만 대전경을 통해 오늘에도 생생히 전해지듯 미래 세대에 오늘의 시간을 전해주기 위해선 BTN 영상 아카이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기록이 없다면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또 발전을 하면 또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전해질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이 시대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아카이브화 하는 게 아닐까. 인류가 함께 공유하고 보존해야 할 한국 불교의 어제와 오늘을 기록하고 보존하며 내일로 전하기 위해 BTN의 불빛은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동국대 일산병원이 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해 연말까지 최신 로봇 수술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여기에는 재단법인 법보선언의 희사가 바탕이 됐는데요. 법보선언은 40억 원이라는 기금을 동국대 일산병원에 기부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윤호섭 기자입니다. 수술하는 의사의 미세한 손떨림을 막고 복잡한 수술을 보다 원활하게 집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로봇 수술 시스템. 대학병원을 비롯해 전국의 상급 종합병원들이 앞다퉈 선진화된 의료기기를 마련하고 있지만 국내 불교 병원에는 아직까지 로봇 수술 시스템이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장비를 갖추기 위해서는 고가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재단법인 법보선언의 희사를 바탕으로 연말까지 동국대 일산병원에 로봇 수술 시스템이 갖춰질 전망입니다. 법보선언은 어제 동국대 일산병원에 로봇 수술 시스템 구축 사업 기금 40억 원을 약정하며 불교병원의 의료 선진화에 불씨를 당겼습니다. 로봇 수술 시스템은 첨단 의료 기술을 상징하는 최신 기종의 의료기기로 알고 있습니다. 불교 병원을 찾는 스님들과 불자 환자를 비롯한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법보선언은 지난 2019년에도 병원 발전을 위해 5억 원을 기부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도 불교병원과 환자들을 위한 회양을 고민하던 중 동국대 일산병원의 로봇 수술 시스템 구축 소식을 듣고 통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동국대 일산병원은 외과를 비롯해 비뇨기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의 암 환자와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로봇 수술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로봇 수술 시스템 구축은 외과계 지원을 망설이는 불자 전공의에게 수련 기회가 되고 최신 의료 교육으로 인재 양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재단법인 법보선언에 큰 기부를 해주셔서 저희가 한층 더 선진화된 병원으로 거듭날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요. 전국의 불자 여러분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자와 지역민에게 보다 선진화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법보선언의 기부는 불교계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도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종단의 최대 현안인 100만 원력 결집불사에 힘을 보탰습니다. 주윤식 중앙신도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은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을 예방하고 100만 원력 결집불사 기금으로 1억 원을 약정했습니다. 원행스님은 종단과 신도의 발전을 위해 힘써달라며 코로나19가 하루빨리 극복되길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주윤식 회장은 100만 원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총무원장 스님의 큰 원력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박상국 교수는 세계 최초 금속 활자본이 직지가 아니라 남명 증도가 공인본이고 송광사에서 발간됐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박상국 교수의 특강을 김민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계총림 순천 송광사 사자루. 방장 스님부터 학인 스님까지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원로학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지난 2015년 발표해 학계에 충격을 준 남명 천하상송 증도가 논문을 설명하는 노학자의 목소리에는 비장함마저 묻어납니다. 문화재청 문화재위원을 역임하며 수많은 유물을 조사하고 연구해온 박상국 동국대 석좌 교수. 국내 불교 서지학계의 권위자인 그가 송광사 스님들 앞에서 놀라운 이야기를 꺼냅니다. 저희가 발문으로 선 1239년이 공인본의 간행 발문이었습니다. 그것도 세계 최초로 간행한 금속 활자본이었습니다. 그 금속 활자본을 송광사에서 간행하였습니다. 보물 제758-2호로 지정된 남명 증도가 공인본이 목판본이 아닌 금속 활자본이고 이는 유네스코에 등재된 직지보다 138년 앞서 인쇄됐다는 겁니다. 금속 활자에만 보이는 쇠 찌꺼기, 글자 획의 탈락 등 초창기 미숙한 금속 활자 조조 기술로 생긴 흉화물들이 그 근거라 주장했습니다. 또 두 아들을 송광사에 출가시킬 만큼 진가국사 해심 스님과 각별했던 당시 최대 권력자 최이가 발문에 쓴 것처럼 남명 증도가를 주조했고 인쇄할 최적의 장소로 송광사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초기 금속활자 주조 기술이 부족해 출판 상태와 활용도가 좋지 않아 다시 목판 인쇄로 회귀했다는 것이 박 교수 논문의 주요 내용입니다. 이 주장은 당시 문화재심의위원으로 참여해 삼성몬과 같은 목판본으로 결론낸 스스로의 결정을 뒤집은 것이라 학자로서 부담은 물론 학계에도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세계 금속 활자의 어찌 보면 메카가 우리 조계산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현존하는 세계 최초 금속 활자본이 과연 직지인지 아니면 남명 증도가 공인본인지 아직도 논란이 진행 중인 상황. 그러나 두 책 모두 구텐베르크보다 먼저 금속 활자를 발명한 선조들의 뛰어난 지혜와 부처님법을 전하겠다는 깊은 신심이 녹아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BTN 뉴스 김민수입니다. 조계종 제6교구 말사 논산 영주사 조실 풍운당 보안 스님이 지난 10일 법납 57년 세수 93세로 입적했습니다. 논산 영주사에 마련된 분향소에는 조계종 원로의원 고선대종사와 민족공동체 추진본부장 월우스님, 마곡사주지 원경스님, 신원사주지 중화스님, 관촉사주지 해광스님 등이 참배했습니다. 1965년 구례 화엄사에서 천운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풍운스님은 경주 기림사와 포항 청곡사 주지 등을 역임했으며 폐사된 논산 영은사지에 영주사를 중착해 수행과 지역 포교에 매진했습니다. 특히 어린이 포교와 장학 사업을 비롯해 노인 전문 요양원인 영주사 부설 영은원을 설립해 노인 복지에도 이바지했습니다. 부산 지하철 3호선 거제역 2번 출구 인근에 자리한 열애선원이 지난 11일 3층 대법당에서 여여 불교대학 2기 입학식을 봉행했습니다. 청량사 회주 현엽 스님을 초청법사로 진행된 입학식에는 학장 효산 스님, 추현철 동의대 교수, 방수정 동명대 교수를 비롯한 강사진과 입학생 100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1년 과정으로 운영하는 2기 여여 불교대학은 학장 효산 스님, BTN 불교TV에 출연 중인 광우 스님, 추현철 동의대 교수, 방수정 동명대 교수 등이 강사진으로 참여합니다. 효산 스님은 불교의 가르침인 사성제를 이해하고 팔정도를 삶 속에서 실천하도록 이끄는 배움의 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영국의 유명 사진작가 마이클 케나와 김승영 설치 미술작가의 2인전 리플렉션이 개막했습니다. 한국의 불상사진과 반가사유상 설치 작품이 어우러지며 조화를 이루고 있는데요. 정준호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사진작가 마이클 케나의 작품 나무와 신발입니다. 하얗게 눈이 내려앉은 암자에 세로로 세워놓은 하얀 고무신에서 수행 정진하는 스님이 연상됩니다. 마이클 케나는 1987년부터 아시아 곳곳의 불교 국가들을 여행하며 불상과 사찰들의 풍경을 사진에 담았습니다. 14.6m로 세계 최대의 청동 불좌상인 설악산 신흥사 통일대불과 높이 33m, 동양 최대 미륵불 입상인 속리산 법주사, 금동 미륵대불 역시 흑백 사진으로 전 세계인을 만났습니다. 강원도 삼척의 솔섬 사진으로 유명해진 마이클 케나는 2000년 프랑스 슈발리에 문화예술 공로 훈장을 비롯해 미국, 스페인, 일본 등에서 예술상을 수상했습니다. 전시회를 찾은 관객들은 눈이 하얗게 내려앉은 고즈넉한 산사의 분위기와 나무 사이로 보이는 대형 불상의 자비로움에 빠져듭니다. 케나는 87년부터 아시아 불교 국가를 여행하며 불교 사진을 촬영해왔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설악산 신흥사, 속리산 법주사, 강원도 영천의 만불사, 제주도 존자암지 등의 한국 사찰과 일본, 태국, 라오스, 중국 등에서 촬영한 불상들이 전시되었습니다. 전시회 공간 한가운데 자리 잡은 반가사유상. 빨간 벽돌 위에서 생각이 잠긴 모습이 표현된 이 작품은 김승영 작가의 반가사유상 슬픔입니다. 국보 83호 반가사유상을 작가가 재해석해 담아냈습니다. 반가사유상이 바라보는 지점에 설치된 마인드라는 작품은 검은 물이 가운데로 빨려 들어가는 듯하게 표현됐습니다. 사진이라는 2D 작품과 3D 작품이 콜라보레이션을 이루며 관객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사색의 세계로 빠져들게 합니다. 김승영 작가는 물, 이끼, 돌 등의 자연 재료를 바탕으로 삶, 소통, 기억을 주제로 작업하고 있는 국내 중견 작가로 설치 미술의 새 지평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영국의 사진작가 마이클 케냐와 한국의 조각설치 김승영 작가님이 함께해서 조각과 사진을 함께 관람할 수 있는 전시입니다. 오는 5월 23일까지 삼청동 공근의 갤러리에서 열리는 마이클 케나와 김승영 작가의 작품전 리플렉션스에서 한국 사찰들뿐 아니라 동남아시아권 불교 국가들의 사진 25점을 만날 수 있습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사찰 음식의 대중화와 세계화를 위한 사찰 음식 전문 조리사 43명이 배출됐습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어제 템플스테이 정보센터에서 제7회 사찰음식 전문조리사 자격증 수여식을 개최하고 수상자 대표로 참석한 자우 스님과 이지은 씨에게 각각 자격증을 전달했습니다. 불교문화사업단장 원경 스님은 사찰음식은 건강과 환경에 도움이 된다며 사찰음식의 대중화는 물론 국민들 곁에 다가갈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불교문화사업단은 지난 2014년부터 사찰음식 전문조리사 자격시험을 도입해 지금까지 297명의 전문가를 배출했습니다. 재단법인 문화유산회복재단 경남본부가 지난 10일 일본으로 반출된 양산 부부총 출토 유물 환수를 위한 문화유산회복추진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양산 부부총 출토 유물 반환 추진위원인 양산 통방사 주지 상목스님은 모두 함께 관심을 갖고 노력을 기울여야 잃어버린 문화재를 다시 환수할 수 있다며 우리의 얼과 정기도 함께 지켜나가자고 강조했습니다. 양산 부부총은 6세기 신라시대 것으로 추정되는 부부 합장묘로 사적 제93호인 북정동 고분군에 있는 무덤 중 가장 큰 규모이며 일제강점기인 1920년 발굴돼 금동관과 금동제 신발 등 489점의 유물이 출토됐으나 모두 일본으로 반출됐습니다. 추진위는 발족식에 이어 양산의 문화유산 어제와 오늘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기장 청량사에서 운영하는 사단법인 향기로운 문화동행이 부산 장애인 댄스 스포츠 연맹과 MOU를 체결하고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향기로운 문화동행은 지난 11일 주지 보혜 스님과 부산 장애인 댄스 스포츠 연맹 구경섭 회장이 함께한 가운데 장애인들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한 협약식을 체결하고 후원금 3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청량사 주지 보혜 스님은 신체의 한계를 극복하고 당당하게 춤을 추며 삶을 즐기는 모습이 너무 멋지다며 장애인 댄스가 또 다른 문화예술의 한 장르로 발전해 나가길 기원했습니다. 향기로운 문화동행은 이번 협약식을 통해 장애인 선수들의 복지 향상과 정신적 안정에도 지속적인 지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4월 14일 수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